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년 전에 연하 남편과 사이다 이혼한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미리 말씀드리자면 결혼할 당시에도 40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러니 꽤나 늦은 결혼을 했던 사람이었는데요. 독신으로 살 생각은 아니었지만 제 나이 30 초반에 파혼을 하고 누굴 다시 만날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소극적이게 내 짝이 있으면 언젠가는 만나겠지 하며 일과 제 생활에만 집중했는데 이렇게 연하의 남자에게 적극적인 구애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참고로 저와 전 남편의 나이 차이는 8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그 남자는 단 한 번도 남자였던 적이 없었는데 제 친동생보다도 나이가 어렸거든요. 때문에 남편은 저에게 있어서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 부하 직원이었어요. 또한 전 남편은 키도 크고 얼굴도 꽤나 잘생겨서 회사에서 인기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저를 좋다고 공개적으로 쫓아다니니 저게 지금 나를 가지고 장난을 치나? 그런 생각에 처음에는 불쾌하고 당혹스러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마음이 진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 점점 기분이 나쁘지 않게 되었는데요. 살면서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저도 나름 외모에 있어서는 젊은 여자들에게 꼴리지 않는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그래도 나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대놓고 잘난 척은 하지 못했어요. 그건 너무 주책이잖아요. 그 어린 친구들이 볼 때는 제가 자기들보다 주름이 하나라도 더 있을 거고 피부 탄력도 떨어져 보였겠죠. 그래서 저는 외모가 아닌 능력으로 승부를 보는 이 다음에 닮고 싶은 멋진 상사로 나름 이미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엉뚱하게도 회사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젊은 남자에게 구애를 받는 연상 상사가 되었으니 저는 하루아침에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도 제 위치가 상사이고 능력으로 따지면 제가 한참 위였으니 저에게 함부로 까부는 직원은 없었는데 자기들끼리는 수군거리며 별소리를 다 하더군요. 아무래도 팀장이 뒤에서 성수 씨를 꼬셨겠지. 자기 능력 있다고 승진시켜주겠다고 했을지도 몰라. 그래. 그리고 서 팀장네 집도 좀 산다고 하지 않았어? 부모님이 상가 건물 몇 채씩 있다며. 그런 걸로 꼬신 게 분명해. 실제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기도 했어요. 그러니 마음 같아서는 그런 적 없거든? 하고 나서서 따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저는 그렇게 제 이미지를 망치고 싶진 않았죠. 지들도 오죽 나이 많은 상사에 밀려 별이 꼬이면 저런 생각을 하겠나. 가진 자의 여유를 좀 보고 싶었는데요. 거기에 저는 그 문제에 연하남 부하 직원을 불러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저도 마냥 놀아날 수는 없으니 그놈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기 내가 지금 성수 씨 때문에 많이 곤란한데 왜 그러는 거야? 설마 진짜로 나 좋아하는 거 아니지? 라고 물었는데 그놈은 배시시 웃으며 제가 생각하지 못한 의외의 대답을 하더군요. 저 팀장님 진짜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지도 않는 여자를 일부러 좋아한다고 떠들고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저 팀장님 처음 봤을 때부터 반했는데 팀장님은 전혀 모르셨구나. 하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티를 내도 몰랐겠지. 그래서 그냥 대대적으로 좋아한다고 말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남편은 서운하다며 입을 삐죽거렸어요. 그렇게 자기가 저에게 존재감이 없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의치 않는다는 듯 나한테 성수 씨는 마냥 나이 어린 부하 직원이야. 우리 나이 차이 얼마나 나는지 알지? 이렇게 말했는데 남편은 이미 자기도 다 안다며 자기는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사이나 조건보다 어떤 사람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냐고. 자기는 원래 그런 것보다 그 한 사람만 본다고 했는데 당연한 그 말이 어째 좀 저를 심쿵하게 만들었어요. 저도 이런 말이 좀 쑥스럽지만 남녀의 사랑은 조건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파혼을 하게 된 이유도 사실 그것 때문이었는데 여기서 아주 잠깐 저와 파혼한 그 남자에 대해 말하자면 저희는 10년을 넘게 사귄 커플이었어요. 둘이 진짜 대학생 때부터 순수하게 만나 사랑했는데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했던 저와는 달리 그 남자는 저를 두고 이리 재고 저리 재며 저 몰래 다른 여자와 선도 여러 번 봤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그때는 어찌나 배신감이 드는지 이미 결혼 준비에 한참 들어간 후였지만 그 결혼을 엎을 수밖에 없었는데 저나 저희 부모님은 뒤통수 맞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 쪽은 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라며 이 여자 저 여자를 두고 저와 비교질을 했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위도 저는 꽤나 충격적이었는데 저에게 그놈이 저 몰래 그러고 다닌다고 알려준 이가 어이없게도 그 남자와 선을 본 여자였어요. 그 여자도 따지고 보면 그놈이랑 똑같은 여자인데 저와 비교해서 밀린 게 너무 분해서 이 결혼을 깨야겠다는 생각으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였는데 그 문제의 남자는 자기는 아니라고 집안에서 하도 고집을 부려서 억지로 몇 번 나간 거라고 뻔한 거짓말을 했지만 신뢰가 이미 깨진 마당에 제 마음은 차갑게 돌아섰어요. 제가 원래 한번 정이 뚝 하고 떨어지면 뒤도 돌아보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의 바람대로 해주는 건 좀 분했어도 제 인생을 위해 파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일을 겪었다 보니 앞서 말한 대로 연애나 결혼에 있어서는 소극적으로 변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그런 속물인 연놈과 다르게 남녀가 만나는 데는 조건보다는 마음이 먼저라는 가치와 신념은 버릴 수가 없었는데요. 이미 결혼한 친구들은 저에게 그랬죠. 비라니 네가 뭘 몰라서 하는 소리야. 사랑? 그건 뭐 얼마나 갈 것 같은데? 원래 그런 건 없는 애들이나 여자 꼬실 때 쓰는 말이야. 네가 뭐 10대 소녀도 아니고 여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어? 솔직히 너는 조건도 나쁘지 않잖아. 부모님 각자 월세 나오는 건물 있으시지? 너 좋은 대학 나와서 능력 있는데 네가 뭐가 아쉬워서 사랑 타령을 해. 너야말로 적당한 조건으로 골라서 결혼해. 이렇게 말했는데요. 하지만 제가 결혼 못해서 환장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할 거라면 제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알콩달콩하게 살고 싶었어요. 막말로 조건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람의 감정은 그렇지 않으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게 돈 주고도 못 사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연하놈이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니 그때는 살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서로 갖고 있는 생각이 동일하다는 걸 알게 된 저는 드디어 오랫동안 꾹꾹 닫고 있던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는데요. 마치 첫사랑을 하는 어린아이처럼 남편과의 데이트는 늘 설레고 재미있었어요. 배터리가 나가 꺼질 정도로 몇 시간씩 통화도 하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사서 고생을 하며 1박 2일 여행도 하며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연애를 했는데 시작은 더뎠지만 한번 사랑에 빠지니 제 마음은 놀랍도록 남편에게 빠지게 되었죠. 그리고 남편은 나이가 어렸어도 어린 티가 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듬직까지는 아니었어도 늘 여자친구인 저를 배려하고 마음을 써주는 사람이라 저는 늘 남편이랑 있는 시간이 좋았어요. 때론 큰 표현보다는 사사로운 표현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때가 있는데 남편은 그런 가치를 아는 사람 같더라고요. 물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때는 눈에 콩깍지가 씌어 제 멋대로 남편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만큼 오랜만에 하는 사랑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윽고 연애 2년이 넘어갈 때 남편이 제 나이도 있고 더 늦기 전에 결혼을 하는 게 어떻겠냐 먼저 이야기했는데 처음으로 남편이 저에게 자신 없다는 듯 근데 있잖아 혹시 실망할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하는 건데 우리 집은 자기 집처럼 그렇게 잘 살진 못해. 내가 늦둥이인데 누나랑 형은 각자 살기 바쁘고 엄마랑 아빠는 벌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 나도 매달 생활비로 50만 원씩 드리고 있고 아마 우리가 결혼한다고 해도 그 돈은 계속 들어야 할 거고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는 전혀 금전적인 도움은 받을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했는데요. 평상시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처음으로 제 눈치를 보며 이야기하니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건 원래 상관없는 거 아닌가? 결혼을 한다면 그건 당사자가 결정한 일인데 애도 아니고 성인이 무슨 부모 도움을 받아. 나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없었어.
정말? 요즘 여자들은 다 결혼할 때 양가 도움 받고 싶어 한다고 하길래 나는 자기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봐. 그야 굳이 따지자면 나는 요즘 여자는 아니잖아. 그리고 요즘 결혼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러니 돈이 부족할 것 같으면 지원을 바랄 수도 있지. 나는 그것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해. 에이, 나이가 뭐가 중요해. 자기는 다른 어떤 여자보다 매력적이고 멋있어. 그러니까 내가 한눈에 반했지. 아유, 그래. 벌써 그 얘기만 한 100번 넘게 들은 것 같다. 그래서 나도 고마워. 내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자기라서. 그리고 나야말로 묻고 싶은데 자기 정말 나랑 결혼해도 괜찮겠어? 나는 벌써 나이가 내일 모레면 40인데. 그게 뭐가 어때서? 나는 이미 벌써 40이라고 해도 자기랑 결혼할 거야. 아니, 결혼하면 애도 낳고 싶고 그러잖아. 근데 나는 지금 임신을 해도 노산이고 아마 임신 가능성도 거의 없을걸? 애는 상관없어. 나는 한 번도 아기를 낳기 위해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 생기면 감사히 낳고 아니면 말지. 평생 함께할 짝꿍이 있는데. 나는 단칸방에 살아도 사랑하는 자기랑 살고 싶어. 진심이야. 자기 내 진심 몰라? 지금 생각하면 온몸에 닭살이 돋고 너무 끔찍한 고백이었지만 저는 남편이 그 말이 낭만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는데요. 시부모님은 당연하게도 제가 나이가 너무 많다고 결혼을 반대하셨고, 저희 부모님은 남자 쪽과 우리가 너무 경제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반대까진 아니었지만 우려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재차 물으셨는데 제가 괜찮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들으니 저희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 아빠는 네가 원하면 누구든 상관없어. 엄마 아빠는 우리 딸 안목을 믿으니까. 그래, 우리 딸이 한다고 하면 하는 거지. 그래, 엄마는 응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행히 남편이 무슨 감언이설로 부모님을 설득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시부모님 반대도 생각보다 길진 않아서 저희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 말대로 양가 도움을 받지 않았던 저희 부부는 저희 힘으로 결혼식을 시작해 신혼집과 신혼살림까지 모두 해결했는데요. 남편이 모았다는 돈은 4천만 원 정도여서 집이나 차, 그 밖에도 큰 돈 들어가는 건 모두 제가 했죠. 그러니 당연하게도 명의가 필요한 것들은 전부 제 앞으로 하게 되었는데 남편의 돈으로는 자잘한 것들을 해결했어요. 예를 들면 이불, 커튼, 그릇 같은 걸 샀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남편 돈으로는 주로 예쁜 쓰레기를 많이 샀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가 함께 쓸 물건이니 같이 고르고 사는 게 재미있고 행복하기만 했는데 그러면서 누가 돈을 더 많이 쓰고 덜 쓰고는 중요하지 않았죠. 그리고 맹세코 저는 해준 것 없는 시댁이라고 절대 무시하거나 만만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는데요. 어찌됐든 제가 사랑하는 남자를 낳아준 부모님이시고 나이 많은 며느리를 허락해 주신 감사한 분들이 저희 시부모님이셨기 때문에 저는 늘 시댁에 갈 때마다 양손 무겁게 시댁을 방문했어요. 또한 다른 며느리들처럼 차근차근 아부도 떨면서 잘 보이려 나름 노력도 했는데 그런 제 노력 때문인지 시부모님도 언제 저를 반대했었냐는 듯 저에게 잘해주셨죠. 그리고 시댁에 가면 맛있는 것도 많이 만들어주시고 저희가 집에 갈 때는 냉장고를 다 털기세로 반찬이며 하다못해 과일까지도 모조리 싸주시기도 하셨는데 그러니 저는 이 정도 고부 사이면 어디 가서 잘 지낸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특히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와 잘 지내는 걸 은근히 좋아했는데 자기 누나는 애교도 없고 살가운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며 제가 자기 누나보다 낫다고 고마워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그 집 딸 노릇까지 하고 있는 듯 남편과 시부모님은 저를 점점 더 좋아해 주셨는데 그렇게 고마움을 느낀 남편은 저의 질세라 처가에 가면 막내 아들 노릇을 자처해서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사위가 당신들에게 잘 보이려 그런 사회를 예뻐하셨고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저는 여기에 이혼 사연이 아닌 행복한 사연을 써야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을 텐데 문제의 씨앗은 저도 모르게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고 제가 결혼하고 4년이 넘었을 무렵에
시아버님이 실직을 하면서 쌓였던 불만이 터지게 되었어요. 저희 시아버님은 말로는 사업을 크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집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고 지금의 생활에 이르게 되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남편 말고 다른 자식들은 행여 자기들한테 불똥이 튈까 연락을 끊다시피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시아버님은 경비 일을 하시며 가장 역할을 힘겹게 하시고 계셨어요. 거기에 시어머니도 식당 일을 하시며 살림에 보탬이 되려 했는데 아파트 입주민 대표와 무슨 트러블이 있었다고 하더니 정말 한순간에 시아버님이 실직을 하게 되었다고 집안에 비상이 걸렸더라고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앞으로 뭐 먹고 사냐며 근심 걱정이 대단했는데요. 시아버님도 죽을 마신 듯 얼굴이 그새 반쪽이 되어 있더군요. 그러니 생활비를 매달 50만 원씩 보내던 남편에게 시아버님이 전화를 하셔서는 사정을 이야기하고 조금 힘들겠지만 돈을 조금 더 보내줄 수 없겠냐고 부탁을 받은 모양이었어요. 그러면서 시아버님은 이런 말을 자식이 하는 당신이 너무 비참하다고 하소연을 하셨던 것 같았는데 그래서인지 남편은 그날 이후 얼굴이 좋지 않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아무 일도 아니라고 말도 하지 않으려 했는데 원래 그런 건 말을 하지 않아도 티가 나는 일이라 저는 집에 가서 남편에게 답답하니까 말을 좀 해보라고 추궁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아버지한테 전화를 받았다며 들었던 이야기를 모두 저에게 말했고 저까지도 마음이 아팠더랬죠. 이게 소위 듣기만 하던 갑질 아니냐고 아버님 상처가 너무 클 것 같아 너무 속상하다 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돈을 좀 보태겠다 했어요. 남편이 50만 원 드리고 있으니 저도 똑같이 50만 원 드려서 100만 원을 맞춰드리자고 했거든요. 하지만 생활을 하시려면 그 돈으로는 부족하실 게 분명했고 그러면 다른 일자리는 빨리 구하셔야 할 것 같았는데 아버님이 연세도 있고 똑같은 경비일 같은 게 아니면 구하기가 힘들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남편이 대뜸 자기한테 좋은 생각이 있다며 저에게 이렇게 물었는데요. 혹시 장인어른 건물이나 장모님 건물에 사람 안 필요하나? 주차 관리도 있고 그냥 건물 관리도 있잖아. 이게 집이 아니니까 갑질하는 사람도 적을 것 같고 그리고 건물주 사돈인데 누가 막 함부로 하겠어. 어떻게 자기가 좀 장인 장모님께 여쭤볼 수 있을까? 내가 아무리 짱구를 굴려봐도 그만한 자리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 저는 남편의 말에 그래도 사돈 건물에서 일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고 아버님도 기분 나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지금이 찬밥 더운 밥을 가릴 때가 아니라며 아마 자리가 있다고 하면 시아버님도 좋아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니 일단 저더러 저희 부모님에게 물어나 보기라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대답은 했는데 저 역시도 아무리 제 부모라고 하지만 평소 아쉬운 소리를 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상황이 급하고 한편으로는 저도 저희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자리는 물론이고 급여도 신경을 써주실 것 같긴 해서 마음이 길긴 했는데요. 남편은 생각을 해봐. 우리 장인 장모님이 갑질하시는 분도 아니고 이런 일자리야말로 철밥통이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사돈 건물인데 더 열심히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건 서로 윈윈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꽤나 그럴듯한 말이라 저도 넘어가고 말았죠. 대신 시아버님 자존심 상하지 않게 남편더러 의중을 한번 여쭤봐달라고 얘기했는데 다음날 시아버님은 이야기를 들었다며 당신은 무조건 오케이라고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군요. 그래서 저도 눈 한번 질끈 감고 저희 엄마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며 부탁을 했는데요. 역시나 저희 엄마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약간 난색을 표하시더군요. 뭐? 네 시아버지를 우리 상가 건물에서 일을 하게 해달라고? 너는 그런 말을 이렇게 갑자기 하면 어떡해. 엄마 상가도 그렇지만 아빠 상가도 오랫동안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마땅한 자리가 없는데 그렇다고 사무실에 나와서 하시는 일도 없이 그냥 앉아있다가 들어가시라고 할 수는 없잖아. 보는 눈도 많은데. 아무튼 아빠랑 상의는 해볼게. 근데 이게 좋은 생각인지 엄마는 모르겠다. 너 나중에 이상한 말 들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자식이니 할 수 있는 부탁이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청탁이라는 걸 알기에 약간은 막무가내로 부탁을 드렸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시아버님이 연세도 있고 저희 엄마 말처럼 사무실에 나가서 놀다 오시면서 돈벌이를 하실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 하는 잘못된 마음도 있었는데 그때까진 저도 시부모님을 좋아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과 달리 상황은 180도로 달라졌는데 그때는 얼마나 놀랐는지 지금도 그 더러운 기분이 아주 생생합니다. 시어머니가 어디 빌어먹을 곳이 없어서 사돈 건물에서 허드렛 일을 하냐고 완전 뒤집어지신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그때 처음 봤는데 남편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문제는 이 아이디어를 제가 아니라 남편이 낸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서서 내가 부탁한 일이다. 그러니 와이프는 아무 잘못도 없다. 이 한마디를 못하는데 저만 시아버님 자존심은 안중에 없고 건물주 친정 믿고 잘난 척하는 되바라진 며느리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는데 시아버님도 당신이 오케이라고 저에게 전화까지 하셔놓고는 아무 말도 못하시는 거예요. 그날은 결국 그렇게 저만 시어머니에게 호되게 당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진짜 억울하고 성질이 올라오던지 저는 참았던 분노를 남편에게 모두 쏟아냈어요. 당연하잖아요. 제가 누구 때문에 저희 엄마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고 또 시어머니에게 욕을 먹었는데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일이 더 커질까 시어머니에게 남편을 일러바치지 못한 저였는데 그때는 그런 제 자신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남편이 미치게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둘만 있을 때 나는 네 놈을 위해 욕을 먹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뭘 했냐고 저는 결혼하고 아니 연애 때도 내지 않은 화를 그때 남편에게 모두 쏟았는데요. 그러자 남편은 이제 와서 미안하다며 저를 붙잡고 싹싹 빌더군요. 그런데요, 여러분은 그거 아세요? 이미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한테 화를 내봤자 열받는 사람은 화내는 사람뿐이라는 걸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남편의 말을 듣고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이해가 되던 저였는데 그때는 나란에는 왜 이리도 이해심도 넓은지 정말 미칠 노릇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한번 뒤집어지면 진짜 무섭거든. 자기도 아까 진짜 잘 참은 거야. 그때 괜한 소리 했으면 자기 완전 우리 엄마한테 찍혔다니까? 몰라. 나는 벌써 어머니한테 찍힌 것 같아. 이미 나를 오해하고 계시잖아. 미안해. 나도 엄마가 저렇게까지 화를 낼 줄은 몰랐지. 진짜 정말 미안해. 됐어. 미안하면 뭐해. 이미 나만 온팡 뒤집어 썼는데. 이제 어쩔 거야. 내가 죄인이야. 그래도 내가 타이밍 봐서 내가 얘기한 거라고 이실직고 할게. 엄마는 진짜 아빠 잘려서 걱정이고 하소연할 때는 언제고 왜 그렇게 오바라는 거야. 사돈 건물이면 뭐가 어때? 사돈 건물이니까 더 좋은 거지. 설마 사돈인데 쉽게 자르실 거야? 그리고 일도 고된 일은 안 키실 거고 돈은 좀 더 신경 써서 주실 텐데 엄마는 진짜 하나만 알고 둘을 몰라.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기분이 이상했어요. 저 역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시아버님이신데 우리 부모님이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이 인간도 순수한 마음에 부탁한 게 아닌 것 같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은 이제 다시는 언급하지 말라고 남편한테 화를 내며 못을 박았는데 문제는 다음날 시아버님이 자기는 여전히 저희 부모님 상가에 자리가 나면 아무 일이나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였어요. 아니 당일에는 자기 마누라 앞에서 한마디도 못한 양반이 뒷수습을 누구더라라고 저렇게 나오시는 걸까요? 저는 난감할 수밖에 없었고 시아버님에게 저는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오시지 않으면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시아버님은 그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당신 생각에는 시어머니 몰래 일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적당한 곳에 취직했다고 거짓말을 하면 시어머니도 모를 거라나요? 그러시면서 이건 저와 남편 그리고 본인만 아는 비밀로 하자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가뜩이나 며느리가 시부모를 무시해서 그런 일자리나 주며 동정하려 했다고 기분 나빠하시는 시어머니를 속이는 일 따윈 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아버님도 포기하시라 말씀드렸는데 시아버님은 당신 좀 제발 살려달라고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 하셨어요. 내가 말이야 여기저기 조금씩 돈 빌린 곳이 있어. 큰 돈은 아닌데
그래도 이게 지인한테 빌린 돈이라 안 갚으면 큰일 나거든. 그리고 나이 먹어서 하는 경비 일에는 4대 보험이 없어서 실업급여도 안 나와. 그러니 돈 갚을 길이 전혀 없는데 아가,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어? 저런 말을 저 혼자 듣고 있는데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되지 않았어요. 다만 시아버님도 돈이 정말 급하시나 보다. 이 마음은 있긴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가 저리 싫어하는데 그걸 무릅쓰고 시아버님의 부탁을 들어드리기는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말씀드리고 남편에게 상의하기로 했는데 내심 속으로 정 어쩔 수 없으면 시아버님 빚은 우리 부부가 대신 갚아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더랬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또 그렇잖아요. 시아버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남의 손으로 코를 풀면 또 쉽게 똑같은 일을 반복할 것 같았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시아버님의 비상금 주머니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빚을 대신 갚아드리는 건 최후의 수단으로 일단 보류하던 저였는데요. 그렇게 기약 없는 시간이 지나가자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시어머님이 저희 집에 쳐들어오셨어요. 그야말로 그 기세와 눈빛은 쳐들어왔다는 표현이 딱이었는데 곧이어 혼자 오실 줄 알았던 시어머니 뒤에 시아버님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빚이 있는 걸 들키셨나? 살짝 걱정이 되었는데 느닷없이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애먼 저만 잡으려 하셨어요. 순간 쎄한 기분이 들었던 저는 이번에도 똑같은 일은 당하지 않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모두 여기 와서 앉아봐 하시는 소리에 남편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자리에 앉더군요. 그리고 그때 알았어요. 시아버님의 빚을 남편이 대신 갚아줬더라고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도 빚을 갚던 날 시아버님은 또 돈을 빌리셨는데 그걸 시어머니에게 들킨 거였어요. 그러면서 시아버님은 이게 다 당신이 수입이 없어 벌어진 일이라고 변명을 하신 듯 했는데 갑자기 저희 부부를 닥달하러 오셨더라고요. 정말 황당했죠. 저희 부부는 지은 죄도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때는 짜증이 나기도 했는데요. 일단 아무리 아들 집이라고 해도 연락은 주셔야 하는 게 맞는데 당신 기분 나쁘다고 쳐들어오신 것부터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어머님, 아버님, 그런데요. 아무리 급해도 연락은 좀 하고 오시지. 저희 깜짝 놀랐어요. 어머, 너 말 서운하게 한다? 우리가 못 올 곳에 왔니? 아무리 여기가 네 집이라고 해도 내 아들이랑 같이 사는 내 아들 집이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런 게 아니라 연락은 주고 오실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입장 바꿔서 제가 그렇게 불쑥 어머님 댁에 가면 어머님도 놀라지 않으시겠어요? 오냐, 너 말 잘했다. 그래서 내가 참다 여기까지 온 거야. 나 그렇게 경우 없는 시어머니 아니거든. 근데 내가 얼마나 서운하면 여기까지 분해서 왔겠니? 네가 지금 내 심정을 알아? 엄마, 무슨 소리야. 또 왜 그러는데? 아버지 빚 내가 갚았잖아. 그럼 뭐해 이놈아. 근본이 해결이 안 됐잖아. 그리고 너는 네 처한테 그렇게 찍소리도 못하고 사냐? 아무리 나이가 네가 어려도 네가 가장이고 서방인데 어찌 그러고 살아. 그리고 며느리 너는 내가 그렇게 표현을 했으면 생각이라는 걸 좀 해야지. 너는 시아버지가 백수가 됐다는데 걱정도 안 돼? 네? 아니 어머니, 그건 그때 제가 아버님 걱정돼서 저희 부모님 건물에 일자리 알아봐 드린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싫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거긴 안 되지. 내 말은 너의 그 차별하는 마음이 너무 서운하다는 거야. 너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서운한 일이 어디 한두 번이었는지 아니? 너 정말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정말 서러워서 생각하면 눈물이 또 나는데. 어머니, 저는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빙빙 돌리지 마시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야 저도 알고 고치죠. 너 말이야. 전에 네 부모랑 독일인지 프랑스인지 어디 다녀왔지? 그래놓고 우리랑은 어디 갔냐? 꼴랑 제주도 갔잖아. 그것도 2박 3일. 지는 지부모랑 보름 동안 다녀왔으면서. 그리고 말이 나와 하는 소린데 너는 네 부모랑 고급 레스토랑 다닌다면서. 그런데 어째 우리랑은 그 흔한 패밀리 레스토랑도 안 가냐? 나도 칼질할 줄 알아. 저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쏟아내는 서운하다는 일들에 대해 황당함을 금하지 못했어요. 그게 저희 부모님이 숯불에 고기 구워 먹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특히 저희 엄마는 맥주보다는 와인을 좀 좋아하시는 분이라 레스토랑에 가는 일이 많았던 건 사실이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데 제가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간 적은 결혼한 거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가서 얻어먹고 온 게 다였는데, 그걸 어떻게 아시고 서운하다고 하시는 건지 저는 놀랄 노자였어요. 그리고 친정 가족과 독일에 다녀온 것도 저희 부모님이 가시는데 두 분만 가시기 좀 무섭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저랑 남편은 몸만 따라간 여행이었는데요. 그때는 시부모님에게 모두 다 말씀드리고 다녀온 여행이었어요. 그런데 어쩐지 좀 서운해하실 것 같아 저희 경비로 시부모님과 제주도에 다녀온 건데, 그때는 참 좋다, 얘들아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서 속으로는 저렇게 다른 마음을 갖고 계셨다니 솔직히 소름이 끼쳤는데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란 생각에 괜히 오싹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앞서 말한 레스토랑 건은 범인이 예상한 대로 남편이었고, 맛있게 음식 잘 얻어먹었으면 가만히 나 있지 자기 엄마한테 가서 입방정을 왜 떨었는지 저는 남편을 한껏 노려봤어요. 그러자 남편은 나는 나중에 엄마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 모시고 가려고 얘기했던 건데 하며 저와 시어머니 사이를 어쩔 줄 몰라 했는데, 또 저만 억울한 일이 벌어졌죠. 나는 말이다, 뭐가 됐든 네가 네 친정이랑 우리를 차별하는 것 같다 기분 나쁘다 이거야. 어머니,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서운해요. 레스토랑 거는 정말 몰랐고요. 친정 부모님이랑 다녀온 여행은 어머니도 다녀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면세점에서 어머니 가방도 일부러 비싼 거 사서 보내드렸고요. 그래, 그 가방 지금도 아주 잘 쓰고 있다. 근데 너도 생각을 좀 해봐라. 그럼 거기에 내가 샘나니까 가지 말라고 했겠니? 그건 그럴 수가 없지. 근데 왜 우리는 유럽이 아니고 제주도냐? 나도 며느리 덕에 유럽 여행 다녀오고 싶었다. 왜? 우리는 유럽 가기엔 촌스러워서 제주도 가자고 했니? 네? 아니 그거야, 저희가 두 분을 모시고 유럽에 다녀올 정도로 돈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랬죠. 웃기지 마. 네가 돈이 없다고? 너 건물주 딸 아니니? 연봉도 우리 아들보다 훨씬 높고 이 집도 네 거잖아. 그건 맞지만 진짜 현금은 없어요. 유럽 여행도 이 많은 인원이 다 가려면 몇 천만 원인데 그런 여유 자금이 있지 않죠. 아무튼 난 그런 게 기분이 나빴다 이 소리야. 저는 시어머니 말에 더는 빈정이 상해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비교하고 마음에 쌓아놓으셨을까, 무서운 사람이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는데요. 정작 저희 집에 갑자기 쳐들어오신 용건은 그게 아니더군요. 그때는 저도 설마 하고 예측이 되긴 했는데, 역시나 시아버님이 실직하게 되었으니 이참에 그냥 생활비를 넉넉히 매달 달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나 보더라고요. 그것도 무려 매달 300만 원씩 달라고 하셨는데, 당신도 이젠 식당 일이 힘들어 못 하신다고 이젠 돈 많은 며느리 덕 좀 보고 살고 싶다 하셨어요. 아니 300만 원이 누구 집 강아지 이름인가요? 그리고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 레스토랑이니 여행이니 자기 서운하다 밑밥을 까셨던 건데, 순간 나를 정말 무슨 돈 많은 호구로 하나? 오랜만에 어른 앞에서 성깔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월 100만 원도 매달 들기 부담스러워 고민하고 있었는데 200도 아니고 300이라니 저는 단칼에 어렵다고 말했어요. 그때 아마도 저도 제 표정 관리를 못했을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저희 친정을 들먹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만약에 니네 친정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너는 가만히 있을 거야? 네가 먼저 네 월급 니네 친정 다 갖다 준다 했겠지. 너는 친정 부모만 부모고 시부모는 남이냐? 어떻게 이런 걸 내가 내 입으로 말을 하게 만들어? 라고 하셨는데, 그쯤 되면 남편이나 시아버님이 나설 만도 하건만 그 두 사람은 이번에도 꿀먹은 벙어리였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니 이건 내가 그냥 넘어가면 나는 앞으로 이런 꼴을 몇 번이나 보고 살아야 할 것 같았고, 저는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참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어차피 저도 그때는 참을 수도 없는 상태였는데 이참에 시어머니와 두 번 다시 이런 일로 부딪히지 않게 단판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어머니, 저도 말씀이 나와 드리는 말인데요. 시부모님도 부모인데 어떻게 매번 받기만 원하세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요, 저희한테 받는 것보다 항상 해주시는 게 많아요. 레스토랑도 그 유럽 여행도 저희 돈은 하나도 들어간 게 없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그걸 저희대로 똑같이 해달라고 하세요? 오히려 저쪽 집은 해주는데 우리는 못해줘서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 네 말은 내가 염치가 없다는 소리냐? 적어봐라. 너는 그동안 내가 잘해준 건 다 까먹었지?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했어. 여태 너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 저런 말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겠지.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매달 300만 원이요. 택도 없죠. 그렇게 못 해드려요. 저는 할 말 다 했으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죠. 저도 쉬어야 내일 출근을 하거든요. 너 지금 나더러 나가라고 했냐? 아이고 서러워라. 동네 사람들 여기 시부모 개무시하는 며느리 좀 보세요. 이래서 돈 없으면 죽어야 한다는 말이 있지. 저승사자는 뭐하나? 돈 없는 우리 안 잡아가고.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자기야, 자기도 그 말은 좀 심했다. 엄마한테 사과드려. 아니 어머님이 먼저 무례하게 나오셨잖아. 사과는 내가 받아야지. 그리고 나 진짜 너무 피곤하거든. 자기네 부모님이시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 나는 방에 들어가서 잘 테니까.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니네 부모니까 네가 알아서 해? 저 싸가지하고는. 네, 저 원래도 싸가지 없어요. 그래도 시부모님이셔서 잘해드리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네요. 그러니 앞으로도 제 싸가지는 기대하지 마세요. 뭐야? 야, 너 거기 안 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시어머니가 고함을 지르던 말던 신경 쓰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방문 너머 시어머니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렸는데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눈을 감았어요. 솔직히 잠은 오지 않았지만 속에서는 천불이 끓어 넘치는 걸 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가셨는지 남편이 방에 들어와서는 저더러 이야기 좀 하자고 거칠게 저를 잡아 끄는데 그 거친 손길에 짜증이 난 저는 신경질적으로 남편을 밀쳤어요. 그러자 남편이 아이씨 하고 큰 소리를 냈고 이게 소위 말하는 몸싸움인가 싶었죠. 정말 몸이 부딪히니까 참았던 감정이 욱 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저와 같았는지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저는 저희의 결혼 생활의 끝을 보게 되었죠. 나도 우리 엄마가 지나쳤다는 거 인정해. 근데 말이야 자기도 그러는 건 아니지.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래? 서운하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그게 왜 서운하냐고 말하는 꼴이잖아. 나도 그땐 자기한테 서운했어. 그냥 빈말이라도 죄송하다고 하면 될 일인데. 그리고 내가 아들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우리 엄마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자기는 아니야. 이해하긴 뭘 이해해. 그럼 매달 300만 원씩 드리자는 거야? 근데 나도 진짜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한테 뭘 해달라고 한 적이 없잖아. 내가 만약에 자기 엄마 말처럼 내 부모라고 내가 챙기다 걸려서 서운하다는 소리 들었으면 죄송하다고 해. 근데 이건 억울해도 너무 억울하지. 이해는 무슨. 생각을 해봐. 자기 부모님은 집도 좋은 데 사시고 전부 좋은 것만 살림살이로 들어놓고 사시잖아. 그것뿐이야? 좋은 차 타고 좋은 곳만 다니시지. 비싼 것도 개의치 않고 다 사시는데. 그걸 옆에서 보는 우리 엄마 아빠 마음은 어떨 것 같아? 말은 안 해도 엄청 자존심 상하고 그랬겠지. 말은 안 해도. 황당하다.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양가 형편 차이 나는 거 모르고 결혼했어? 친정은 친정이고 시댁은 시댁이지. 내가 언제 정말 누가 더 잘 사나 따지면서 양가 차별 대접했니? 왜 이제 와서 그래? 그리고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어머님도 그래. 왜 우리 친정이랑 당신을 비교하셔서 서운하다 이 난리신 건데?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인데. 그래 100번 이해해서 그럴 수 있다 치자. 그럼 그게 우리 부모님 잘못이야? 아님 정말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 자기야말로 왜 자꾸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건데? 그래 그건 내가 정말 미안해. 그리고 나도 우리 엄마가 자격지심이 있다는 거 인정해. 근데 생각을 좀 해봐. 얼마나 안 됐냐? 그냥 월 300 맞춰드리겠다고 하면 될 일이잖아. 뭐라고? 자기 월급 얼마니? 거기서 300 빼면 얼마 남아? 설마 나더러 시댁 생활비 내놓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지?
그걸 왜 우리 월급에서 부담해? 장인 장모님 임대료가 있는데 거기서 좀 만들어달라고 하자. 막말로 장인 장모님이 힘들게 버시는 돈도 아니잖아. 때 되면 나오는 돈인데 그 정도는 같이 써도 되는 거지. 설마 하나뿐인 딸 시댁인데 300만 원 없다고 모르쇠 하시겠어? 너 지금 말 다 했냐? 저는 남편의 그 한마디에 피가 차갑게 식는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어요. 아니 무슨 도둑놈이 이리 뻔뻔할 수 있죠? 저는 하마터면 그놈 면상을 후려칠 뻔했어요. 힘들게 버는 돈 아니니 같이 쓸 수 있지 않냐는 그 말은 제 입장에선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할 말 없으니 너는 짐 싸서 당장 니네 집에 가라 했는데 그러자 그놈은 인상이 팍 쓰여지더니 저더러 갑질하냐며 불같이 화를 냈는데 자기가 그러면 제가 겁을 먹을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저는 전혀 겁먹지 않았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렇게 화낼 것 같으면 짐 싸서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는데요. 갑질이란 소리를 들었으니 그냥 저도 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대놓고 처가덕을 바라는 놈이랑 더는 살고 싶지 않다고 제 감정에 대한 설명도 해줬는데 꼴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남편은 저를 한참 동안 노려보더니 자기 짐을 대충 싸서는 저 보란듯이 집을 나가더군요. 그리고는 나중에 자기도 자존심 버리고 한 얘기였는데 제가 자기랑 자기 집을 무시했다며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했는데요. 정말 웃기지도 않고 소름이 돋았어요. 똥이 똥을 낳는다고 아들이라는 놈도 똑같이 염치가 없더라고요. 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명언이 있죠. 어쩜 그 말이 그렇게 딱 어울릴 수가 없었는데 그래놓고는 저를 사람보다 돈이 먼저인 사람이었다며 지 멋대로 떠들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이 얼마나 비겁하면 뒤에서 그렇게 수작질을 할 수 있을까. 그때는 이혼 전이라 더 제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여기서 돈에 환장한 사람이 정녕 저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자기 돈도 아닌데 그 돈을 뻔뻔하게 유혹하는 사람이 더 환장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놈이 하는 방식 그대로 돌려주기로 했는데요. 사람들은 어째 제 말을 더 흥미진진하게 듣더군요. 그리고 그 말을 자기도 들었는지 저를 아주 잡아먹을 것처럼 굴었는데 심지어 지가 뭐라고 제가 순순하게 자기 말을 잘 들어줬다면 자기가 나서서 자기 부모님에게 제 이야기를 좋게 했을 거랍니다. 그 말을 듣고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튀어나왔어요. 그렇게 선심 쓰려고 했는 줄 몰랐다고 저는 됐다고 친절하게 말해줬죠. 그러면서 그런 선심 따윈 필요 없으니 그냥 이대로 헤어지자 했는데요. 역시나 아쉬운 사람은 제가 아니었어요. 거의 몸만 장가온 사람이 남편인데 제가 아쉬울 건 전혀 없었죠. 참고로 그날 남편이 나간 뒤로 저는 집 비밀번호도 바꿔서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시어머니한테서는 전화가 빗발쳤어요. 그래서 그 번호 역시 미련 없이 차단해버렸고 그 사실을 아는지 남편이 회사에만 오면 그렇게 제 뒷담화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뻔뻔도 하지. 자기는 저를 너무 사랑해서 못 헤어지겠다고 또 헛소리를 퍼뜨리고 다녔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는 헛구역질이 나는 걸 겨우 참았네요. 남편 말로는 자기가 나가면 제가 화를 풀고 전화해서 좋게 풀자고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상황이 돌아갈 줄은 몰랐다고 했어요. 정말 웃기는 소리였죠. 제가 왜요? 저는 남편과 하루빨리 정리하고 싶은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런 거머리 같은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과는 서로라도 가족으로 엮여있고 싶지 않아 법으로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다행히 부모님의 소개로 변호사님을 소개받을 수 있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저희 부모님이 정말 많이 배신감을 느끼고 화가 나셨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그런 놈이랑은 정리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이혼 소장을 받게 된 남편과 시댁은 뒤집어졌어요. 제가 일부러 시부모님도 같이 보라고 시댁으로 소장을 보냈거든요. 그러자 남편이 회사에서 저더러 시부모 부양 의무를 져버렸기 때문에 귀책 사유는 저한테 있다고 정말 자기랑 이혼을 하고 싶으면 위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누구한테 귀책이 있는지 법으로 따져보자고 했어요. 그러니 너도 얼른 변호사 선임을 하라고 친절하게 알려줬는데 상식으로 보나 법으로 보나 저는 이미 제가 유리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괜히 돈 쓰고 힘 빼지 말고 잘 알아보라고 조언도 해줬는데
결국 뭐 이놈은 계단으로 바위치게 할 기세도 없는 놈이었는지 순순하게 이혼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고는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금방 꼬랑지를 내리고는 저한테 잘못했다 빌더라고요. 자기도 서운해서 그랬다고 한 번만 넘어가 달라고 하는데 그놈의 서운하다는 말 다시는 듣고 싶지 않다고 쏴 붙여줬죠. 아니, 애당초 제가 뭘 그렇게 서운하게 했다는 건지 너무 억울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 전에는 전부 상관없다고 자기는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단칸방도 괜찮다고 한 말도 그때부터는 믿을 수 없었는데 그냥 제가 다 속아서 결혼까지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니 정말 이젠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남편과 어떤 사이도 되고 싶지 않았는데 저는 남편에게 쐐기를 박듯 이렇게 말했어요. 니네 부모 생활비 드리고 싶으면 네가 투잡 쓰리잡 해서 드려. 남의 부모 돈 탐내지 말고.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 네가 볼 때는 건물주가 참 편하게 돈 버는 것 같지. 그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거기까지 갔는지 또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건물주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건 하나도 모르잖아. 내가 너보다 인생을 더 산 누나로서 충고하는데 너 뒤로 수작 부리지 말고 똑바로 살아. 그게 그놈과 저의 마지막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아이도 없고 서로 분한할 재산도 없어서 불필요한 조정은 생략했는데 알아서 합의 이혼하겠다고 남편이 나왔으니 위자료 같은 건 아예 받을 생각도 없었죠. 아니, 이제부터는 자기 집 기둥을 해야 하는 놈인데 뭐하러 벼룩의 간까지 제가 꺼내 먹겠냐고요. 그런데요, 사람은 참 알 수가 없는 게 남편은 저랑 이혼하고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회사도 그만두더니 주랭랑을 쳐버렸어요. 자기도 자기 집 기둥은 되고 싶지 않았는지 자기 형과 누나처럼 자기 부모를 버렸는데 뭐랄까,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저도 좀 씁쓸했죠. 그 부모 심정이 어떨까. 그때는 저도 그 아줌마 아저씨 마음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저는 그들과 상관없는 남이 되었고 고맙게도 지발로 나가준 그놈 덕에 회사를 편히 다닐 수 있었는데 사실 저야말로 이직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놈은 아마도 사람들이 자기를 두고 수군거릴 걸 생각하니 자존심이 상했나 봅니다. 그 인간은 그런 놈이니까요. 아닌 척했어도 자격지심 쩔고 자존감은 낮은데 자존심만 센 그런 놈인 줄 진작에 알았다면 결혼까지는 하지도 않았을 텐데 지나간 일이지만 지금도 유감스러운 마음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다만 지난날의 깨달음이 있으니 앞으로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로 제 자신과 약속했는데 이제부터는 그 사람을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 전에는 함부로 마음을 주는 일은 없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미 나이도 많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하기보단 그저 성별 상관없이 함께 나이 들 수 있는 싱글 친구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런 인연을 제가 만날 수 있을까요? 부디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고 내 인생에 나타나주길 소망하며 저는 이만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혼 사연이었고요. 제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려요. 그럼 여러분들은 사람한테 뒤통수 맞는 일 따윈 평생 없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즐거운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